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핵심 내용은 비트코인이 4년 내에 혹은 4년 뒤에 9배가 오른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매년 빅 아이디어스라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올해가 10번째 플래그십 리서치 리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제 내놨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을 했습니다. 미래는 갑자기 도착하는 게 아니죠. 빨리 깨닫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가 1억 사용자에 도달하는데 75년이 걸렸습니다. 챗 GPT는 2달 만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 게놈의 염기 서열 분석에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로켓 발사는 한때 수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스페이스X는 일주일에 여러 번 로켓을 발사합니다. 혁신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를 놓칩니다. 그들은 혁신이 다가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시장이 움직인 후, 가치가 창출된 후, 그리고 가장 큰 기회가 사라진 후의 말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조기에 식별하고 합의 전에 움직이며 우리의 발견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픈소스 연구, 교차 분야 통찰,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당신의 시그널, 아크의 빅 아이디어 2026. 보고서에 대한 홍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늘 하던 말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 홍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직접 만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더빙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자,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벨이 전화기를 처음 만든 다음에 1억 명의 사용자에 도달하는데 75년이 걸렸습니다. 챗 GPT는 1억 명 사용자를 2달 만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게놈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몇 시간 만에 뚝딱 해냅니다. 그리고 로켓을 한번 발사하는데 몇 년의 준비 기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로 발사할 때 우리 기억이 다 있죠. 근데 스페이스X는 일주일에 여러 번 지금 로켓을 발사하고 있고 그것도 로켓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비용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50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혁신이 작동하는 방식은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인터넷도 그랬고 모바일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이즈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놓칩니다. 혁신이 다가오는 곳을 무시할 수 없어서 모두가 그 기술을 쓸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시장이 다 움직이고 가치가 이미 창출되고 그리고 가장 큰 기회가 사라진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스 2026의 목표는 혁신을 조기에 식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아차려서 채택률이 60%, 70%에 이르기 전에 그런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발견한 시그널을 투자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무엇이 올지 그 시그널을 찾는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면 노이즈도 있고 시그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제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는 학습한 바를 토대로 노이즈와 신호를 구분해서 노이즈는 걸러내고 시그널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포착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이즈를 걸러내고 시그널을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메시지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영상에서 담고 있기에 제가 더빙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내놓은 빅 아이디어스 2026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고요. 무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은 AI로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작년이 원년이라고 이야기했던 토크나이제이션,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Decentralized Finance Applications, DeFi죠. 그래서 이런 많은 내용을 로보틱스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또 물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가 지금 혁신의 섹터들이죠. 이 각각의 혁신의 섹터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팀에서 자료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만들고 전망을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쓴 겁니다. 이 내용이 100% 들어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쓴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독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자, 비트코인이 4년 내에 9배 상승을 한다. 2030년에 80만 달러에 도달한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가격 전망입니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 70%인데 2030년에 16조 달러, 개당 8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어서 투기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시장 경쟁 심화, 비용 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엔비디아보다 지금 투자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2030년까지 16조 달러로 전망했다는 기사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가격을 150만 달러에서 2030년 말까지 120만 달러로 수정을 했었죠. 11월 7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80만 달러로 수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우드가 이 빅 아이디어스 2026와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왜 수정했는지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빅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방송 출연한 것을 제가 2개를 찾았는데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캐시우드도 전망을 수정한 건지 아니면 캐시우드는 그때 2030년 말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저기는 그냥 2030년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할 건지 좀 군색한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의 2030년 가격 전망을 150에서 120만 달러로 120만 달러에서 다시 80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보고서의 38페이지부터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이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암호화폐, 선두주자, 그리고 성숙한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 25일까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트럼프가 취임했고 트럼프가 3월 25일 날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 100만 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IRA를 4월 달에 출시를 했고 위스콘신주의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작년 5월에 추가했습니다. 그 일본의 호텔 기업인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5만 개를 모으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천명하고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한 게 작년 7월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의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제는 개별 승인을 했는데 이제는 조건만 충족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작년 9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0일 날 암호화폐 청산 사태로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죠.
그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펀드의 투자 접근성 확대를 10월 달에 그런 조치를 취했고, 미국의 텍사스주는 비트코인을 주 차원에서 전략적 준비금으로 11월 25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투자 회사인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게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가격 등락을 보지 말고 여기 나온 이런 작년에 일어났던 주요한 일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institutionalize,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고 제도화되고 있고 commercialize, 상품화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개인들, 고래들이 주로 투자하는 그런 자산에서 기관, 국가 들이 진입하는 그런 성숙한 자산으로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비트코인과 관련된 페이지는 미국의 ETF와 상장 기업들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2%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이 1996만 개, 7만 개입니다. 2000만 개라고 치면 240만 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비트코인 ETF가 112만 개에서 129만 개로 연초에 비해서 19.7% 늘었습니다. 재작년 1월,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고 2024년 7월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됐는데 첫 해에는 112만 개가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 작년 한 해에는 많이는 안 샀습니다. 17만 개밖에 안 늘었네요. 네, 그래서 129만 개로 늘었고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작년 연초에 59만 8천 개에서 109만 개로 73% 증가를 했다. 그래서 ETF 플러스 상장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8.7%, 전체 물량 2천만 개의 8.7%에서 12%로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비트코인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100개 회사의 리스트입니다. 스트래티지가 70만 9,715개로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좀 전에 언급했던 메타플래닛이 5만 개가 목표인데 지금 3만 5천 개까지 사들였습니다. 이 100개 기업의 보유량을 합치면 112만 7천 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스 2026 보고서 작성 시점보다 더 늘었습니다. 아마 주된 원인은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2만 개 이상 사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비트코인이 여기 노란색, 솔라나가 연두색, 이더리움이 파랑색, 그리고 이 회색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크립토 전체 톱 10의 평균입니다. 이거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제일 성적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동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이 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 변동성이 고점 대비 옛날에는 90 몇 %까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90%, 80%까지 빠졌고 2015, 16만 해도 80% 떨어질 때는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80% 이상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변동성이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는 떨어져 봐야 30%, 40% 선까지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표입니다. 자, 이 부분이 Our assumptions for Bitcoin growth, 비트코인의 성장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의 추정, 전망이 좀 바뀌었는데 그렇지만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바뀌진 않았다. 그래서 작년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의 어떤 추정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institutional investment, 기관 투자자, 그리고 디지털 골드로서의 가치 저장, 이머징 마켓에서 세이프 헤이븐, 자국의 통화를 못 믿어서 돈을 피난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돈 대신에 이 돈을 사서 써야 되겠어. 그래서 자국 통화를 회피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가치 저장이 되는 그런 돈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트레저리는 국가들의 전략 비축이죠. 코퍼레이트 트레저리는 스트래티지와 같은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인 온체인 서비스의 디파이의 비트코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섹터에서 각각 전망을 했는데 이 나머지 섹터는 놔두고 지금 2가지 섹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디지털 골드로서의 섹터에서 조정을 했는데 TAM이라고 해서 Total Addressable Market, 금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시가총액의 20, 40, 60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시장 상황이 베어 상황인지 기본 상황인지 불 상황인지 강세장인지 평균인지 약세장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이때 금 시가총액의 60%가 되면 10조 7천억 달러로 전망을 했는데 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60%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 시가총액이 14조 6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7%를 올렸습니다. 전망에서.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자국의 통화 대신에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과 거래 수단으로 채택하는 게 늘어날 것이다. 6%까지 늘어날 수 있다. 최대라고 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게 캐시 우드의 분석입니다. 저는 이 분석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을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80%를 깎았습니다.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1.3% 많아야 1.3%밖에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약세장일 때는 0.5에서 0.1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4조 달러에서 8,800억 달러로 깎였으니까 이 부분에서 깎이고 이 부분에서 올렸습니다. 지금 정리하자면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금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고 발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그런 용도로 사서 모으고 쓰고 했다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뺏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80%를 깎고 금 시가총액의 60%까지 최대 따라갈 것이다. 근데 금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68%, 7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면 그만큼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 이 부분은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28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중에서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20조 달러를 조금 넘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평균 63% 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 지금 2조 달러 수준이라고 했는데 2030년엔 약 16조 달러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34조 달러입니다. 작년 연초 대비 그러니까 1년 전에 20조 달러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1년 전에 2조 달러였는데 지금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떨어졌죠. 근데 이 시가총액이 16조 달러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16조 달러가 되면 여기가 있겠죠. 만약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변동이 없으면 비트코인은 톱 에셋, 글로벌 톱 에셋 중에서 이런 모든 상장 기업을 제치고 금 다음에 자리를 하게 될 것이다. 왜? 금 시총의 60%까지 최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6조 달러면 이때까지 발행량은 2천만 개가 좀 넘습니다. 2,050만 개 정도 되겠죠. 2030년이 되면 2천만 개로 치고 자 16조 달러를 2천만 개로 나누면 개당 80만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에 개당 80만 달러로 전망한 근거는 아까 금 시가총액이 올랐는데 금 시총의 60%까지 오르고 신흥국가 이머징 마켓에서의 그런 역할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뺏겨서 80%를 깎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030년까지 비트코인의 시총이 16조 달러에 이를 것이고 총 발행량 2,050만 개쯤 되는데 그걸로 나누기라면 8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많은 미디어들이 이 보고서를 분석해서 기사를 썼죠. 비트코인이 4년 내에 9배를 상승해서 2030년까지 8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근거는
제가 좀 전에 보고서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사도 마켓캡, 비트코인의 마켓캡 시가총액이 16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사인데 근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캐시우드가 지금 150에서 120에서 80만 달러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변한 건 없다.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을 그 이후에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아직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50에서 120만까지는 좀 봐줄만 했는데 120에서 다시 80만으로 금방 또 깎으니까 이건 조금 자기네들 말로는 거의 같다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건 아니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세가 안정되기 시작해서 조정에서 회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8만 9만 달러 구간을 다시 테스트할 수는 있지만 이 지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에 여기 출연을 했죠. CNBC에. 그런데 빅 아이디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2100만 개로 계산을 하면 76만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고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CEO의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다보스 포럼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30년까지 100만 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120만에서 80만으로 최근에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계속해서 100만 달러, 2030년까지 100만 달러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는 6개월 내에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그 다음 단계는 100만 달러인데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5만 달러, 100만 달러를 거쳐 1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인데 1000만 달러에 도달하는 때는 달러가 완전히 붕괴될 때 비트코인은 1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죠. 그 윙클보스 형제도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9만 달러 언저리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관점과 제 믿음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말이 자주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전망대로만 되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2030년에 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